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게 확실하고 만약에 조선 땅이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된다면 압록강 하나를 사이에 놓고 만주가 일본군의 위협을 받게 되죠. 만주는 광대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렇죠? 평야지대에서는 적을 막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나 조선은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15만 명을 상대할 때 만주에서 상대하는 것보다는 조선에서 상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색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군이다. 이런 생색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목적에서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듬해인 1593년 1월에 이여송은 평양성을 공격해서 마침내 고니시 유키나가가 거느리고 있던 일본군을 물리쳐요. 이 전투는 외란 당시의 결정적인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평양까지 올라왔다가 기세가 꺾여서 도로 서울 쪽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평양에서부터 서울로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던 이여송이 자, 서울 북쪽에 파주 쪽에 가면 벽제라고 하는 곳이 있죠. 화장터가 있는 곳. 거기 골프장 옆에 해음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그 해음령까지 추격해왔다가 일본군의 역습에 말려가지고 거기서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명나라 지휘부의 작전 방침이 바뀌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일본군하고 피를 흘리고 싸우지 않겠다. 대신 일본군과 강화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속이 터지는 것은 조선입니다. 왜? 군사작전권이 명군에게 있고 조선을 일방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명군이 더 이상 일본군하고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실제 1593년 1월에 시작된 강화협상은 1596년 12월까지 이어집니다. 7년 전쟁 중에 4년을 협상한다라고 하면서 어영부영 보낸 거예요. 군인들이 싸우지 않고 어영부영하면 그 민폐가 전부 어디로 전가됩니까? 백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조선이 명군 지휘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을 하나하나를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명군은 그 원수와 싸우지 않겠다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신하들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명군 장수를 만나서 제발 일본군과 결전을 벌여서 일본군을 바다 바깥으로 몰아내고 이 전쟁을 끝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명군 지휘부 이여송이나 최고사령관인 송홍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려면 니네가 싸워라. 우리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피를 흘리느냐.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서 선조가 계속 강화협상에 반발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은근히 새로운 카드를 빼듭니다. 선조에게 협박을 해요. 그대가 계속 대국인 명나라의 입장에 반대하고 반발하는 기미를 보이면 왕위를 교체하겠다. 누구로? 광해군으로. 우리가 와서 보니까 신하들이나 백성들 사이에서 왕세자 광해군의 신망은 이렇게 높은데 당신의 신망은 바닥이더라. 당신 조용히 해라. 자, 이러한 명군의 태도는 결국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만드는 겁니까? 예? 아버지 선조와 왕세자 광해군의 갈등을 야기하는 거게 되겠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의 신망은 높아가고 자기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은 굉장히 큰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광해군에 대한 궁중 내부에서의 보이지 않는 견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명나라는 한편으로는 광해군을 칭찬하고 그를 이렇게 띄워줬지만 정작 조선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나라 황제에게 광해군을 조선의 왕세자로 책봉하고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에는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광해군이 맏아들도 아니고 그나마 적자도 아니라 서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광해군을 띄워서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광해군의 왕세자로서의 인정조차 거부하는 명예 이중적인 태도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구원군을 표방한 명군 앞에서 선조나 광해군을 포함한 조선 지배층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주까지 피난 간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선조는 당시 명나라 장수 가운데 오늘날로 치면 기껏 대대장급, 연대장급의 인물들하고도 맞절을 합니다. 맞절을 해요. 그리고 명군 장수들은 자신들에 대한 군량이나 군수물자 접대에 소홀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조선의 판서급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죠. 심지어 1593년 1월 달에 저기 가면 행주라고 하는 곳이 있죠. 행주에서 권율이라는 사람이 일본군을 대파한 행주대첩이라고 아시죠? 근데 행주대첩이 있었던 직후에 명군 지휘부는 권율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일본군을 함부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바로 서자이자 차자였던 광해군이 외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역설적으로 왕세자가 되는 행운을 가졌지만, 그리고 그가 분조 활동을 통해서 대단한 공을 세웠지만, 그는 바로 외란을 치르면서 명군, 일본군,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 연결되는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갈등의 축 속에서 장차 외교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